설계사님이나 팀장님들께서 근무하시던 보험사에서 이직을 고려하실 때 많이 검토하시는 항목 중 하나가 바로 정착지원금입니다. 여러분, 정착지원금은 내 몸값일까요? 차입금일까요? 회사를 이직하는 것만큼 어려운 결정도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려운 결정을 내리시는 만큼 설계사님들은 내가 옮기고자 하는 지위에 대해서 수당률, DB수급, 사무실 분위기, 심지어 관리자의 인성까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신중하게 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한 얘기지요. 그 중에서 자주 언급되는 항목 중 하나가 이직 시 설계사님께 지급하는 정착지원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설계사님이 정착지원금을 바라보는 시각은 내 몸값이다, 아니다, 족쇄다, 이렇게 평가가 극단적으로 갈라지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관리자의 입장에서 정착지원금은 명백하게 투자라는 인식이 분명해 보입니다. 게다가 그 수익률이 엄청나게 높은 투자인 것이죠. 오늘은 일부 지회에서 최종 관리자가 마치 선심 쓰듯 지급하는 정착지원금에 대해서 함께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일부 설계사님들은 이직을 하면 당연히 정착지원금을 받아야 하며 그것이 내 몸값, 즉 스카우트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착지원금, 말은 지원금이지만 실제로는 사채 이상의 이자를 내는 차입금의 성격이 더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돈을 지급하는 관리자 입장에서는 이직을 고려하고 있는 설계사님에게 일종의 투자를 한 돈입니다. 정착지원금이 진정한 몸값이라면 단서 조항이 없어야겠죠. 그러나 정착지원금에는 늘 조건이 따릅니다. 지원금의 집행이 결정되면 두 가지 요소가 반드시 동반됩니다. 매월 맞춰야 하는 실적 조건, 그리고 그 근무 기간에 대한 약정입니다. 관리자의 입장에서 정착지원금은 입사를 고려하시는 설계사님을 약정 기간 동안 회사를 그만두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효과와 함께 일정한 실적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된 실적을 이행하게 되면 지원금을 투자했던 관리자는 적지 않은 수익을 남기게 되고 설사 이행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지원금을 환수하거나 위촉 약정 기간을 연장시킴으로써 지원금 환수와 관련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착지원금의 성격을 이해하면 이것이 나의 몸값인지 고리의 차입금인지 쉽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일부 지회에서 경력 설계사님들을 스카우트할 때 활용하는 정착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매월 실적에 따라서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실적을 확인한 후에 지급하는 돈이기 때문에 지급하는 관리자도 큰 부담을 느낄 필요가 없고, 그러다 보니 지원금을 받는 설계사님도 그닥 고마움을 못 느끼는 지원입니다. 두 번째는 경력 설계사님의 전 근무지에서의 실적에 대한 평가에 따라 일시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대부분의 경력 설계사님들이 이 방법을 선호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정착지원금이라고 하면 이 방식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지원금을 받는 경력 설계사님이 일반적으로 겪게 되는 눈물 나는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 5가지 특징을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첫째, 보통 2년에서 3년 정도의 의무 위촉 약정 기간입니다. 이 기간 내에 퇴사를 할 경우에는 받았던 지원금 전액을 돌려줘야 합니다. 막상 약정 기간이 종료되면 그동안의 계약에 대한 유지 수당이 깔려 있다 보니 다른 곳으로 선뜻 옮기기도 망설여지게 됩니다. 그때 관리자는 다시 지원금을 건네며 또 위촉 기간에 대한 약정을 맺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결론은 약정 기간 동안 이직은 엄청난 희생을 각오하셔야 합니다. 둘째, 수당률이 절대 높을 수가 없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말이 지원금이지 관리자의 입장에서는 설계사님께 투자를 한 돈입니다. 이 세상에서 본전을 돌려받으려고 투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수당률이 낮으면 낮을수록 투자금에 대한 회수는 더 용이하겠죠. 대략 6개월에서 8개월 후부터 자녀 약정 기간까지는 관리자에게 온전한 수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금액은 여러분이 예상하시는 것보다 꽤 큰 금액입니다. 수당률이 낮으면 낮을수록 투자자의 이익은 더 커지는 것이 투자의 기본 원리겠죠. 셋째, 투자자인 상위 관리자가 아무리 불합리한 행위, 불합리한 발언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원금을 받은 설계사는 참고 버티는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해당되게 되면 정말 분통이 터질 노릇이 됩니다. 수당이 낮거나 일이 힘든 것을 참는 것도 힘든 일이지만 사람들 사이의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정말 큰 고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이직을 고려하시는 설계사님들께 이직을 결심한 이유를 여쭤보면 적지 않은 분들이 관리자와의 불화, 불신을 꼽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물론 일을 하다 보면 관리자와 불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유로 퇴사를 결심하셨다면 한편에서는 지원금 환수도 준비하셔야 합니다. 넷째, 실적에 대한 압박은 만병의 근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보험 영업에서 매월 실적에 대한 마감은 적지 않은 스트레스를 가져옵니다. 경력이 어느 정도 되신 베테랑 설계사님도 실적이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을 때는 마인드 관리가 쉽지 않습니다. 지원금을 받게 되면 반드시 실적에 대한 약정이 따라오게 되는데요. 일이 잘 될 때야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일이 힘들 때 그때 받게 되는 스트레스는 엄청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엄청난 스트레스가 바로 만병의 근원이지요. 다섯째, 약정 기간 도중에 더 좋은 기회가 와도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처음 GA 대리점으로 이직을 결심했을 당시에는 GA에 대한 정보도 부족했고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도 낮다 보니 이직을 하고 나서야 비로소 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GA에서 1년 6개월 정도 일하는 중간에 우연히 유튜브에서 저에게 맞는 GA 관련 영상을 발견하였고 제 고민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겠다라고 확신을 갖게 된 후에 과감하게 두 번째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만약 정착 지원금을 받은 상태였다면 저에게 꼭 맞는 시스템을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약정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연출됐겠지요. 오늘의 얘기를 정리해 보면 정착 지원금의 성격은 일단 말이 지원금이지 실제로는 사채 이상의 이자를 내는 차입금의 성격이 강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정확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직을 고려하고 있는 설계사님이 돈을 지원받는 것을 마냥 나쁘다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관리자 입장에서도 설계사님에 대한 리스크를 감수하고 투자한 것이니까요.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은 이 세상에 공짜 돈은 없다는 것입니다. 함께 보험 영업을 하시는 설계사님, 팀장님 여러분, 요즘 같은 코로나 시국에 수익을 만들어내는 것도 쉽지 않은데 적어도 미치는 장사는 하지 않도록 현명하고 신중하게 검토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